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새로운 용해띠의 새로운 용산을 또 기대해 봅니다. 이 새로운 바람에 앞장서 있는 훈훈한 한동 훈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이상민, 비명계로는 첫 탈당 선언을 했던 이상민 5선 의원에게 입당을 제안했습니다. 훈훈한 만남이 있었고요. 이상민 의원께서는 정치 5단이잖아요. 바로 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숙고하겠다. 왜? 지금까지의 당적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렇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제 전초전을 깔고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훈훈하고 모양이 멋지고 좋았습니다. 일단 그림이 된다. 한동훈이의 그림이 된다는 거 참 좋아 보였습니다. 추석을 깐다는 게 뭐냐면요, 포인트가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민 의원은 5선,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민주당과 함께 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민주당이냐, 이거 이재명의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 그래서 나 민주당 탈당하겠다. 그러나 본인이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색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엎어질 수는 없는 거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민주당의 쓴소리를 하고 큰 어른으로서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당에 이제 환멸을 느꼈구나, 그래서 탈당했구나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으로 받아들이기엔 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캐치를 잘해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쉽게 가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상민 의원이 이제 물꼬를 튼 거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 정답을 찾겠다고 한 말, 진짜 정치권의 큰 울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동훈 엄지척 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서 민주당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당이 국민의힘을 벌써 우리 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 진영이긴 맞지만 지금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라고 생각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진보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진보라고. 보수를 기본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쪽이 오히려 국민의힘이고,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쇄국 정책으로 가고 있다. 오로지 그 조선 양반 시절에 그 다시 복귀로 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의 그 파라다이스, 깜깜한 암흑 세계의 파라다이스를 바라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의 모임인 더불어민주당, 진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파급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딱 던졌죠.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당이 우리 당이다.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해서 조금 더 쉽게 문턱을 좀 낮췄다. 국민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뭔가의 초석을 깔아둔다. 보수라는 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 우파 국민의힘은 오히려 진보 정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민주가 없는 민주당에 탈당한 1호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이 우리 당 국민의힘으로 왔을 때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왜? 대한민국의 진보 정책을 앞장서서 맡고 갈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참 똑똑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두 분이서 오전에 11시 반에 종로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서 단독으로 이제 1시간 가량 이야기를 했고, 회동 후 끝나고 이상민 의원께서는 이제 휠체어를 직접 끌고 나오시고 한 위원장이 옆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면
많이 모여서 함께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뜻을 함께하는 지금 현재 필요하다. 그 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는 우파를 더 키우겠다. 진보로 확장하겠다. 국민의 모든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동료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되고 충실한 자유우파 진영과 반대되는 세력,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민 의원에게 함께 가달라 먼저 낮췄어요. 한동훈 비대위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다. 참 멋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선에 이상민 의원은 숙고해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상민 의원이 첫 탈당을 하고 정말 그 민주당에서요, 저 몹쓸 말들을 많이 했어요.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그냥 그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변절자 이런 식으로 되게 비열하고 저열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그 지역에 대전 지역에 굉장히 탄탄하셔서 그런지 함께했던 동료 의원들도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됐었죠. 요런 바람이 불었었는데 김기현은 이런 찬스를 잡지를 못했고 본인의 거취와 본인의 울산 출마에만 신경 써서 외연 확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놓쳤었지요. 이준석 같은 나부랭이들과 거취를 논의하면서 이제 빠이빠이 된 것이 아닐까. 한동훈 비대위가요, 그 참 스마트한 행보를 하는데요. 이재명의 피습, 암살 사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쾌유를 바란다 라면서 병문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어요. 아이쿠 깜짝 놀랐겠죠. 이재명 오면 여기 메디폰 붙이고 있을 건데 그렇게 위중한 상태가 아닐 거 뻔한데 그런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 멈춰놨으니까 전 법무부 장관, 전 한국, 조선, 제일검 앞에서 후덜덜 할 테니까 이게 방탄을 위한 쇼라는 게 들킬 수도 있을 거니까 아이쿠야 싶어서 병문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정이 필요하다. 모든 병문안을 거부하면서 한동훈 비대위도 거부했습니다.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눈 마주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면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하도 멸정해가지고 면회 받기가 민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장경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산센터가 정말 비상치료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있으면 방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상 응급 상황의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울로 보낸 게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부 간자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이재명의 그 병상 정치를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의 암살 사건, 첩스틱 어쌔신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병상 그 정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부작용들이 있죠. 의전 특혜 논란, 긴급 헬기 후송에 대해서 특혜 논란 하면서 지금 공분을 막 사고 있는데요. 경남, 서울, 광주, 부산 의사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북 의사회까지도 지금 이재명의 헬기 이송은 지역 의료계를 무시한 완벽한 특혜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판한다는 거죠. 사실 전북, 광주 텃밭에서도 이거는 사실 좀 심하다. 이재명 대표의 그 찹스틱 어쌔신 피습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보고는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헬기 이송, 긴급 헬기 이송의 조건도 맞지 않을 뿐더러 환승, 뭐 자동차, 택시 환승, 버스 환승하듯 그렇게 2번을 이용을 했다.
국민들에게는 지역 의료를 권유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특혜를 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전북의사회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북의사회지만 이거 이재명이 누린 특혜는 씹을 만하다.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사실 뭐 정치권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 이러면서 조금 젠틀하게 써서 올렸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 거의 뭐 태풍급으로 보내지고 있는 사인들이다. 아차 싶을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번에 진짜 총선 폭망하겠구나 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배진년 회원 용산의 대통령실 침입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뒤에 배후가 분명히 조정 세력들이 있다. 대진년들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몇 번의 집회를 거치면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집회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몇 가지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배후에 누가 조정할까? 경기 동부 연합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석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들의 정보망 안에서 매우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석기의 움직임에 결국은 대진년 학생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런 부분들 내부 자료들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움직이진 않구나. 굉장히 그물망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 쌍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악법 중에 악법인 쌍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발해서 오늘은 이렇게 내부로 침입하는 일까지 생겼고요. 현행범으로 18명이 체포됐습니다. 예전에 미국 대사관 담 넘고 할 때도 사진에 보면요. 그렇게 반미를 외치면서 신발은 나이키를 신고 있었죠. 그리고 추우면 아마 내부에 히트텍 일제껏 입고 있을 겁니다. 주로 내거는 구호가 윤석열 정권 퇴진, 김건희 특검인 거죠. 이런 부분들 보면요. 아직 대한민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지는 않았다. 그들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 그 다음에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북한의 세력들이 아직도 지하 조직에서 이런 간첩 세력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이 민주당이 하는 말들을 또 같이 함께 해주고 있는 이준석, 유승민입니다. 이준석, 유승민은요. 뭐라고 하는지 법치 공정상식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특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악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이 공적인 인물이 그의 권한을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켰을 때 이게 특검을 하는 요건 그리고 수사가 정부에 이렇게 수사가 미진했을 때 특검을 요청을 하는 거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것도 무혐의 종결난 사건을 가지고 기소조차 못한 사건을 가지고 총선용으로 프레임 씌우기 위해서 네거티브 전략에 올인하기 위한 김건희라는 이름이 필요한 거죠.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빵빵 나오는 그게 필요한 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들쑤시고 있는데 여기에 앞장서서 유승민이 입을 대고 이준석이 입을 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낙연과 함께 신당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하는 순간 이낙연도 골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문파니까. 이낙연은 원래 문파고 이준석도 원래 문파니까 가능하지 않나.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신당을 합당을 한다라고 봤을 때 또 머리 쥐어뜯고 싸우겠죠. 비례 2번을 가지고. 유승민도 데리고 가지 왜 아직 유승민을 안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의 줍줍줍 성공하길 바라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8번째 거부권 1988년 이후 가장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민주당에 연내면서 거부권 발동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었죠. 양곡법, 간호법, 노란 배변 봉투법 같은 것들. 그런데 이것을 조선일보가 앞다퉈서 헤드로 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이야기를 합니다. 혐오 발언, 그리고 의회가 뭐 고성을 지른다든지 젠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의회 정치도 바꿔야 된다. 그 말은 대한민국 정치 자체를 바꾸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런 것들, 이준석 같은 배신, 그 다음에 막말 정치, 본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무 말 대잔치, 그리고 정부에 욕보이는 짓을 앞다퉈 하고 있는 전 여당 당대표, 요런 것들, 근본이 의심되는 것들은 정치에서 이제 사라지는 게 맞다. 국민들에게 혐오 정치인으로 다가왔으면 그만큼 깔끔하게 사라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에 함께 하는 왜곡되지 않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